지난주 목요일 오후 2시, 70세 김술래 씨가 주민센터 민원실 의자에 앉아 한참을 울었습니다. 손에는 구겨진 신문 한 장이 들려 있었습니다. 국민임대주택 모집 공고였습니다. 김 씨는 이것을 들고 주민센터를 찾아왔습니다. 신청을 도와달라고 부탁했습니다. 하지만 담당 공무원은 차갑게 말했습니다. 직접 인터넷으로 신청하라고. 여기서는 안 도와준다고 말했습니다. 김 씨는 컴퓨터를 할 줄 모릅니다. 자녀들은 모두 멀리 떨어져 삽니다. 도와줄 사람이 없습니다. 결국 김 씨는 신청 기한을 놓쳤습니다. 마지막 희망이 사라지는 순간이었습니다. 많은 시니어분들이 똑같은 경험을 하십니다. 좋은 제도가 있어도 신청 과정에서 막힙니다. 주민센터는 나 몰라라 합니다. 인터넷으로 직접 하라고만 합니다. 디지털 소외계층인 어르신들은 속수무책입니다. 오늘 이 시간 이 문제의 실체를 파헤치고 해결 방법을 찾아드리겠습니다. 끝까지 보시면 여러분도 혼자서 또는 도움을 받아 반드시 신청할 수 있는 길이 열릴 것입니다. 68세의 박영수 씨도 비슷한 일을 겪었습니다. 박 씨는 신문에서 행복주택 모집 공고를 봤습니다. 월세 20만 원에 역세권 아파트라는 말에 가슴이 뛰었습니다. 지금 월세 60만 원을 감당하기 힘든 박 씨에게는 꿈 같은 기회였습니다. 박 씨는 바로 주민센터로 갔습니다. 신청을 도와달라고 했습니다. 하지만 창구 직원은 귀찮다는 표정으로 말했습니다. LH 홈페이지 가서 직접 신청하라고. 여기서는 안 도와준다고 말했습니다. 김 씨는 컴퓨터를 할 줄 모릅니다. 자녀들은 모두 멀리 떨어져 삽니다. 도와줄 사람이 없습니다. 결국 김 씨는 신청 기한을 놓쳤습니다. 마지막 희망이 사라지는 순간이었습니다. 많은 시니어분들이 똑같은 경험을 하십니다. 좋은 제도가 있어도 신청 과정에서 막힙니다. 주민센터는 나 몰라라 합니다. 인터넷으로 직접 하라고만 합니다. 디지털 소외계층인 어르신들은 속수무책입니다. 오늘 이 시간 이 문제의 실체를 파헤치고 해결 방법을 찾아드리겠습니다. 끝까지 보시면 여러분도 혼자서 또는 도움을 받아 반드시 신청할 수 있는 길이 열릴 것입니다. 68세의 박영수 씨도 비슷한 일을 겪었습니다. 박 씨는 신문에서 행복주택 모집 공고를 보았습니다. 월세 20만 원에 역세권 아파트라는 말에 가슴이 뛰었습니다. 지금 월세 60만 원을 감당하기 힘든 박 씨에게는 꿈같은 기회였습니다. 박 씨는 바로 주민센터로 갔습니다. 신청을 도와달라고 했습니다. 하지만 창구 직원은 귀찮다는 표정으로 말했습니다. LH 홈페이지 가서 직접 신청하라고. 여기는 그런 일 안 한다고 했습니다. 김 씨는 당황했습니다. 컴퓨터를 할 줄 모른다고 도와달라고 애원했습니다. 직원은 한숨을 쉬었습니다. 그러면서 복지관 다보라고 했습니다. 거기 가면 도와준다고 했습니다. 박 씨는 복지관이 어디 있는지조차 몰랐습니다. 물어볼 엄두도 못 냈습니다. 직원의 표정이 너무 차갑고 불친절했기 때문입니다. 박 씨는 그냥 돌아섰습니다.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박 씨는 눈물을 흘렸습니다. 평생 세금 내고 성실하게 살았습니다. 이제 나라에서 도와주겠다는데 신청조차 못합니다. 컴퓨터 하나 못한다는 이유로 기회를 빼앗깁니다. 이것이 정말 공정한 세상인가 싶었습니다. 이것이 현실입니다. 주민센터가 본래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습니다. 법적으로는 주민센터가 취약계층의 복지 신청을 도와야 합니다. 특히 디지털 소외계층인 고령자에게는 직접 신청을 지원해야 합니다. 하지만 많은 주민센터가 이를 외면합니다.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요? 첫 번째 이유는 인력 부족입니다. 주민센터 복지 담당자는 업무가 너무 많습니다. 기초생활수급, 장애인 지원, 노인 돌봄 등 수십 가지 일을 혼자 처리합니다. 임대주택 신청까지 일일이 도와줄 여력이 없습니다. 72세의 이순자 씨가 이것을 목격했습니다. 이 씨가 주민센터를 찾았을 때 복지 담당 공무원은 전화를 받으며 동시에 서류를 작성하고 있었습니다. 민원인이 여러 명 기다리고 있었습니다. 정신없이 바빴습니다. 이 씨에게 친절할 여유가 없어 보였습니다. 하지만 이것이 변명이 될 수는 없습니다. 바쁘다고 해서 도움이 필요한 어르신을 외면해서는 안 됩니다. 이것은 직무유기입니다. 국민의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입니다. 두 번째 이유는 교육 부족입니다. 일부 공무원은 임대주택 신청 절차를 제대로 모릅니다. 자기도 잘 모르니까 도와줄 수 없습니다. 그래서 인터넷으로 직접 하라고만 합니다. 무지가 불친절로 이어집니다. 67세의 최영수 씨가 이런 경우를 만났습니다. 최 씨가 매입 임대주택 신청을 도와달라고 하자 담당자가 당황했습니다. 그게 뭐냐고 물었습니다. 최 씨보다 공무원이 제도를 더 모르는 상황이었습니다. 결국 도움을 받지 못했습니다. 세 번째 이유는 책임 회피입니다. 일부 공무원은 실수할까봐 두려워합니다.
잘못 안내했다가 문제가 생기면 자기 책임이 됩니다. 그래서 아예 안 도와주는 것입니다. 본인에게 불이익이 없도록 회피하는 것입니다. 70세의 한명희 씨가 이것을 경험했습니다. 한 씨가 도움을 요청하자 담당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. 잘못 신청하면 자기 책임이라고. 그러니 가족에게 도움받아서 직접 하라고 했습니다. 책임지지 싫다는 말을 에둘러 한 것입니다. 하지만 가장 큰 이유는 네 번째입니다. 바로 의식 부족입니다. 일부 공무원은 어르신들을 귀찮은 존재로 봅니다. 컴퓨터도 못하는 무식한 사람으로 치부합니다. 존중하지 않습니다. 이런 태도가 불친절과 무시로 나타납니다. 68세의 조영희 씨가 가장 큰 상처를 받았습니다. 조 씨가 도움을 청하자 젊은 공무원이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. 요즘 세상에 컴퓨터도 못하냐고, 배우려는 노력을 하라고 했습니다. 조 씨는 모욕감을 느꼈습니다. 70평생 성실하게 산 사람을 무능력자 취급하는 것 같았습니다. 이런 현실 앞에서 시니어들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? 첫 번째 해결책은 복지관을 이용하는 것입니다. 노인복지관은 주민센터보다 훨씬 친절합니다. 임대주택 신청을 전문적으로 도와주는 상담사가 있습니다. 72세의 김철수 씨가 복지관에서 도움을 받았습니다. 김 씨는 주민센터에서 거절당한 후 복지관을 찾았습니다. 상담사는 친절하게 맞아줬습니다. 김 씨의 상황을 자세히 들었습니다. 어떤 임대주택이 적합한지 함께 고민했습니다. 상담사는 서류 준비부터 도와줬습니다. 어떤 서류가 필요한지 목록을 적어줬습니다. 발급받는 방법도 알려줬습니다. 김 씨가 서류를 준비해오자 직접 온라인 신청을 대신해줬습니다. 1시간 만에 모든 절차를 마쳤습니다. 김 씨는 감동했습니다. 주민센터와는 완전히 달랐습니다. 복지관 상담사는 진심으로 도와주려 했습니다. 어르신을 존중했습니다. 김 씨는 그 후 복지관을 자주 찾습니다. 다른 어르신들에게도 복지관을 추천합니다. 두 번째 해결책은 시니어 IT 교육을 받는 것입니다. 많은 도서관과 복지관에서 무료로 컴퓨터 교육을 합니다. 기초부터 차근차근 가르쳐줍니다. 배우면 혼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. 67세의 정말순 씨가 이 방법을 택했습니다. 정 씨는 주민센터에서 거절당한 후 분했습니다. 앞으로도 이런 일이 생길 것 같았습니다. 그래서 복지관 컴퓨터 교실에 등록했습니다. 3개월 동안 열심히 배웠습니다. 처음에는 마우스 잡는 것도 서툴렀습니다.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. 선생님이 친절하게 반복해서 가르쳐줬습니다. 같이 배우는 또래 어르신들과 격려하며 공부했습니다. 이제 정 씨는 혼자서 인터넷을 합니다. LH 홈페이지에 들어가 공고를 확인합니다. 신청서도 직접 작성합니다. 서류도 온라인으로 제출합니다. 누구의 도움도 필요 없습니다. 정 씨는 자랑스럽습니다. 배움에는 나이가 없다는 것을 증명했습니다. 세 번째 해결책은 권리를 주장하는 것입니다. 주민센터가 도와주지 않으면 요구하십시오. 법적으로 그들은 도와줄 의무가 있습니다. 정중하지만 단호하게 요청하십시오. 70세의 강민수 씨가 이렇게 했습니다. 강 씨가 도움을 요청했을 때 담당자가 거절했습니다. 하지만 강 씨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. 복지 담당자는 취약계층의 복지 신청을 도와야 한다고 말했습니다. 이것이 직무라고 했습니다. 담당자가 당황했습니다. 하지만 강 씨의 말이 맞았습니다. 결국 도와줬습니다. 불친절하기는 했지만 신청은 완료했습니다. 강 씨는 말합니다. 당당하게 권리를 주장하라고. 그것이 국민의 권리라고 말합니다. 만약 주민센터가 계속 거부하면 어떻게 할까요? 민원을 제기하십시오. 해당 구청이나 시청에 전화하십시오. 주민센터 담당자가 도와주지 않는다고 말하십시오. 대부분 즉시 해결됩니다. 68세의 윤기순 씨가 이 방법을 썼습니다. 윤 씨는 주민센터에서 3번이나 거절당했습니다. 참다 못해 구청에 전화했습니다. 민원실에 상황을 설명했습니다. 다음날 주민센터에서 연락이 왔습니다. 담당자가 사과하며 도와주겠다고 했습니다. 윤 씨는 만족스럽게 신청을 마쳤습니다. 민원이 효과가 있었습니다. 윤 씨는 말합니다. 부당한 대우를 받으면 참지 말라고, 적극적으로 문제를 제기하라고 조언합니다. 네 번째 해결책은 지역 국회의원실을 이용하는 것입니다. 많은 분들이 모르시지만 국회의원실에서도 이런 일을 도와줍니다. 특히 선거 전에는 더욱 적극적입니다. 전화하거나 강문하면 친절하게 도와줍니다. 72세의 박경희 씨가 국회의원실에 도움을 받았습니다. 박 씨는 우연히 국회의원 보좌관을 만났습니다. 어려움을 이야기했더니 즉시 도와주겠다고 했습니다. 보좌관이 직접 서류를 확인하고 신청까지 대신 해줬습니다. 박 씨는 감사했습니다. 이런 방법이 있는 줄 몰랐습니다. 주변 어르신들에게도 알려줬습니다. 국회의원실은 지역 주민을 위해 존재합니다. 부담 없이 도움을 요청하십시오. 다섯 번째 해결책은 자녀나 이웃의 도움을 받는 것입니다. 혼자 해결하기 어려우면 주변에 부탁하십시오.
자녀가 멀리 있어도 전화로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. 이웃 중에 컴퓨터 잘하는 분이 있으면 도움을 청하십시오. 67세의 한영수 씨는 아파트 이웃의 도움을 받았습니다. 같은 층에 사는 50대 주부에게 사정을 이야기했습니다. 그분이 흔쾌히 도와줬습니다. 함께 서류를 준비하고 온라인 신청을 했습니다. 한 씨는 고마워서 선물을 드렸습니다. 이웃은 괜찮다며 사양했습니다. 서로 돕고 사는 것이 이웃이라고 했습니다. 한 씨는 훗날 그 이웃에게 김치를 담가드렸습니다. 아름다운 이웃 관계가 만들어졌습니다. 가장 중요한 것은 포기하지 마십시오. 주민센터가 거절한다고 좌절하지 마십시오.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. 복지관, IT 교육, 권리주장, 국회의원실, 이웃의 도움 등 다양한 길이 있습니다. 임대주택은 여러분의 권리입니다. 나라가 국민을 위해 만든 제도입니다. 컴퓨터를 못한다고 포기할 이유가 없습니다. 도움을 받아서라도 반드시 신청하십시오.